좋아요, 구독! 네, 미국 FOMC 영향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부터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증시의 열기는 고조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권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연말 랠리 동안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내외적인 수급 요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내일이 연방 준비제도에서,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경기 전망도 나오겠죠. 네. 무엇보다도 연말에 국내적 이슈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동결에 대한 분위기고 지수가 제한적인 상승을 좀 강보합권이지만 더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에 그러한 그 대주주 이슈, 그러니까 과세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이에 네. 따라서 지금 뭐 금액을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린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검토 중이잖아요. 검토 네. 중인 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은 그런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는 내년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 그리고 개별 테마나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적인 테마 그리고 종목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일단 12월에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도 보고 있는 3월에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면 3월 이야기도 있고 또 5월 이야기도 네. 있고요. 또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반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금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하할 수 있는 뭐 지금 말씀하신 고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 국내로 또 시각을 좀 돌려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들 내년도 전망치가 다 많이 나왔어요. 레포트를 다 보니까 PBR 뭐 9배 이하에선 사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해서 지수가 빠진다면 오히려 사자라는 거고 PBR만 볼 게 아니라 PER 그러니까 실적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골드만삭스가 내년 EPS 전망치를 54% 성장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2025년에는 20% 물론 올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에 54% 성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놓고만 본다면 경기 둔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PBR이나 PER 쪽으로 본다면 네. 조정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눈높이를 조금 더 기술적 저항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눈높이를 좀 다른 시각으로 가져가야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밤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점이 이번 FOMC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CPI도 있고 고용도 있고 아무래도 뭐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계속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이유 또 내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다가오는 14일이 공매도 금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런 만큼 과거와 같은 변동성이 재현될지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외국인 선물 옵션 이렇게 파생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위아래로 많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뭐 연말에 그 연말 대주주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 내년 연초 효과가 또 있으니까 1월 네.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또 같은 날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제가 좀 폐지되는 요인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에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 좀 11월 달을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를 꾸준하게 네.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가치가 좀 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에 속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연말에 오히려 뭐 조정을 보인다면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매수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그럼 과거의 연말 연초 주식시장에서 어떤 패턴이 좀 포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재정비해 봐야 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연말에는 항상 그 대주주 네. 이슈로 개인들의 매물이 나왔었고요. 연초에는 이제 보통 1월 효과라 그래서 이런 그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아무래도 장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많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고 내년에 그 섹터 포트폴리오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뭐 인터넷 미디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도 내년에 유망 업종 섹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쪽 관련주에 대한 기업들도 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들도 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점장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봐야겠는데 이 산업 성장의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주가가 상승한다면 비중을 축소를 해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내년 2차 전지 섹터의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에 해당하는 그런 메탈 가격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약 77% 차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국내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뭐 장기적인 계약을 하면서 원재료 확보도 하고 또 내지는 뭐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쪽에도 또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진입 장벽을 계속 높여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올해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시장이 2025년에 약 180조, 그러니까 반도체가 150조니까 뛰어넘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성장하는데 그런 가운데 주가가 올해 좀 많이 그 부분을 반영시킨 네.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좀 숨고르게 쉬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실적이 또 따라간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의 가치까지 당겨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좀 숨 고르기 지점이고 실적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재고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EUV 장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내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뭐 기존 거와 이제 지금 뭐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는 네. HBM이나 뭐 DDR5나 뭐 고성능 SSD나 이런 쪽에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당연히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오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올해
전체적으로 눌렸다가 지금 약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거기서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된 회사들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좀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선별할 때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지표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 그런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그동안 못했다가 이제 투자를 다시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HP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PSP는 증권사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58,000원, 6만 원 가까이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계속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도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마진이 OP 마진이 50%가 넘는데 내년에도 또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HPSP에 대한 그러한 특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캐파에 대한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상의 수주 잔고라든지 또 그리고 비메모리항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향후 3년간의 어떤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진이 50%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증권사들이 지금 삼성증권은 지금 56,000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상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증권의 이제 목표 주가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단의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사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만한 종목은 어디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좀 빨랐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부분을 따라잡는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분명히 보여질 것 같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든 글로벌 기업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내년에 모두 반도체 쪽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년에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온 디바이스 AI 네. 얘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약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 최근 이제 증시에서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AI라는 게 이제 예전에 따지면 스마트폰을 이제 1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IT 장비를 우리가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또 그리고 노트북 또 등등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당연히 그 시장은 커지겠죠. 그래서 네. 그 1인 1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1인 2, 3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년 1월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이 상황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제가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덩치를 키우는 회사들, 이렇게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본업을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본업만으로는 어떤 그런 성장 그림에 있어서 한계라든지 약간의 그런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M&A를 통해서 내가 계속 덩치를 키우면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림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가 지금 스마트폰, 헬스케어, 전장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하던 거 외에도 헬스케어라는 부분들, 전장이라는 부분들을 M&A 또 그리고 붙이면서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2만 원까지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이런 그 회사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 부분은 미국의 라이프 시그널스와 함께 지금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해외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역시 뉴 페이스 그러니까 뭐 회사 좀 올해 좀 연 하반기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새로운 기술 뭐 물론 그런 기술 뒤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만 있고 실적이 안 따라준다면 주가가 좀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드림텍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도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올해는 360억 영업이익에서 내년에 9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섹터 중에 하나 좀 찾아볼 만한 게 또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 역시도 사실 턴어라운드 섹터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 측면을 살펴본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실까요?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차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품 믹스를 할 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살 수 있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SUV라든지 그리고 또 제너시스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 또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PER을 높게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2025년, 2030년을 끌어당겨서 PER을 부여하고 주가를 네. 이렇게 끌어당겼던 것처럼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당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